트로트의 과거와 미래, 한 무대에 서다. 처음엔 그저 평범한 콜라보 발표일 거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이날 한국 대중음악사의 흐름을 뒤흔들 만한 한 문장이 모든 사람의 숨을 멎게 만들었다. 1. 예고 없는 소집, 수상한 기자회견. 기자회견 소식은 전날 늦은 밤 언론사 메신저를 통해 갑작스럽게 전해졌다. 긴급, 나훈아, 내일 오후 2시 비공개 일정 후 긴급 기자회견. 내용 비공개, 사진 영상 불, 촬영 허용. 이상했다. 은퇴 이후 좀처럼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나훈아가 그것도 별표, 긴급 기자회견, 별표이라는 이름으로 기자들을 부른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다. 각 언론사 취재진들은 설마 건강 문제인가? 정치권 입문 선언 아니냐? 새 앨범 발표? 같은 추측을 쏟아냈다. 하지만 그중 아무도 저작권과 음악 활동 모두를 후배 가수에게 넘기겠다는 내용일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2. 숨막히는 대기, 그리고 두 사람의 등장. 기자회견장 앞줄에는 방송 3사의 메인 앵커들이 자리했고 뒤로는 유튜브 채널, 온라인 매체, 해외 언론까지 빽빽하게 들어찼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떨리는 마이크를 타고 흘러나왔다. 잠시 후 트로트의 대부 나훈아 선생님과 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 김용빈 씨가 함께 입장하겠습니다. 순간 취재진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김용빈, 둘이서 공동 프로젝트 하나? 근데 왜 긴급이야? 궁금증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회견장 뒤쪽 문이 열렸다. 검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나훈아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 옆에는 살짝 굳은 표정의 김용빈이 서 있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발하듯 터져나갔다. 플래시가 비추는 순간 김용빈의 얼굴에는 긴장과 혼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동시에 비쳤다. 3. 차가운 침묵을 깨뜨린 한 문장. 두 사람이 자리에 앉아 회견장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다. 마이크 앞에 선 나훈아가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평생 잊지 못할 한 문장을 꺼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모든 저작권과 앞으로의 음악 활동 권한을 가수 김용빈에게 전부 양도하겠습니다. 찰나의 정적, 그리고 이어진 폭발적인 소리. 플래시가 다시 미친 듯이 터졌고 기자들의 손이 일제히 번쩍 들렸다. 선생님, 지금 그 말씀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양도라니 법적 효력이 있는 결정입니까? 가수 활동을 완전히 그만두신다는 의미인가요? 그러나 그 모든 질문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옆에 앉아있던 김용빈의 표정이었다. 4. 말문이 막힌 남자. 카메라에 잡힌 떨리는 눈동자. 스포트라이트가 동시에 김용빈에게로 향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 마이크에 실린 그의 목소리는 평소 무대에서 들려주던 힘찬 저음이 아니었다. 충격과 혼란, 그리고 두려움이 섞인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기자들의 손이 다시 한번 들불처럼 치솟았다. 처음 듣는다니요? 사전에 상의된 결정이 아닌 겁니까? 거절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이 결정이 어떤 책임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용빈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숨을 들이켰다. 머릿속은 순식간에 수십 개의 장면으로 뒤엉켰다. 다시 연습실에서 밤을 새우던 날들, 첫 방송 무대에서의 떨림, 아무도 모르게 무너졌던 시간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멀게만 느껴졌던 트로트 대부의 이름. 그 이름의 주인이 지금 자신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주겠다고 선언하고 있었다. 선생님, 이게 정말입니까? 그가 겨우 짜낸 질문은 말 그대로 현실을 확인하려는 비명에 가까웠다. 오, 나훈아의 고백. 나는 더 이상 주인일 수 없다. 나훈아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도 농담도 없이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래, 이건 장난도 이벤트도 아니다. 내가 평생 써온 노래들, 앞으로도 나올 저작권 수익들, 그리고 나훈아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음악 활동들. 그 모든 주체를 이제부터 김용빈이라는 한 사람에게 넘기겠다는 거다. 회견장 뒤에서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영상을 중계하던 카메라 감독들조차 순간적으로 손을 멈추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뜨린 나훈아의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담담했다. 음악은 누가 오래 버티느냐가 아니라 누가 다음 사람에게 제대로 넘기느냐의 싸움이라고 생각해. 나는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용빈이 네가 가야 할 길이다. 6. 뒤엉킨 감정, 무거운 선물의 그림자.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영화 같은 장면이었다. 전설이 후계자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순간. 그러나 정작 왕관을 받은 사람의 마음속은 찬란함보다는 압박감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김용빈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영광이 아니라 도망치고 싶다는 감정이었다. 저작권 전부 양도, 음악 활동 권한까지.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도 있어. 수십 년간 쌓아올린 저작권은 어마어마한 금액과 같은 의미였다. 그러나 그보다 무거운 건 별표, 나훈아의 뒤를 잇는 사람, 별표이라는 이름이었다. 그 순간 한 기자가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다. 김용빈 씨, 이 제안을 받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대중 앞에 입장을 밝혀주시죠. 회견장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용빈은 목이 바싹 말라 마이크 대신 물병을 먼저 집어들었다. 하지만 손이 떨려 물조차 제대로 따르지 못했다. 카메라는 그 떨리는 손을 클로즈업으로 가감없이 전국에 내보내고 있었다. 7. 과거의 상처, 그리고 비밀스러운 편지 한 통. 그의 뇌리를 스친 건 몇 달 전 자신에게 도착했던 한 통의 편지였다. 용빈아, 넌 아직 네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모른다. 다시 시간이 되면 직접 만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때까지 버티고 있어라. 다시. 발신인 나훈아. 그 편지가 진짜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장난인지 그는 끝까지 확인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그 편지의 발신인이 눈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직접 하고 싶다던 이야기의 정체가 바로 이 충격적인 양도 선언이었다는 걸 직감했다. 이건 오래전부터 준비된 시나리오였던 건가? 8. 첫 번째 반전. 사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때 회견장 뒤편에서 한 연예부 기자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사실 이 결정 이미 내부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순간 공기가 묘하게 흔들렸다. 기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내부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고? 모두가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그 기자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몇 달 전부터 일부 음반사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훈아 선생님이 김용빈 씨에게 저작권 대부분을 넘기려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정작 김용빈 씨 본인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당사자를 빼놓은 채 진행된 일이 되는 건가요? 회견장의 시선이 한순간에 나훈아에서 김용빈으로 옮겨갔다. 용빈 씨, 혹시 정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까? 계약서라거나 사전 협의라거나. 눈앞이 잠시 어두워졌다. 그는 머릿속에서 기억을 더듬었다. 매니저가 무심코 던졌던 한마디가 떠올랐다. 형, 요즘 선배님들 중에 아예 통째로 양도해버릴까? 하는 분 계시대요. 후배들한테 딱 한 사람한테만. 그때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투에는 묘한 확신이 깔려 있었다. 설마 그게 나였던 건가? 9. 두 번째 반전 숨겨진 조건.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이 양도가 정말 무조건입니까? 혹시 숨겨진 조건이 있는 건 아닙니까? 순간 나훈아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러나 그 눈빛엔 불쾌함이 아니라 마치 이제야 본론이 나오는군 하는 듯한 기묘한 여유가 담겨 있었다. 그래, 조건이 있다. 회견장 뒤편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역시 조건이 있었어. 나훈아는 김용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내가 가진 저작권과 음악 활동의 이름을 넘기는 대신 네가 반드시 지켜야 할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절대 나처럼 살지 마라. 뜻밖의 문장에 회견장은 잠시 얼어붙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처럼 살지 말라니요? 그는 피식 웃으며 말을 이었다. 무대 위에 서 있는 나만 보고 사람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더라. 하지만 내가 어떤 밤을 보냈는지, 무슨 거래를 했는지, 어떤 사람들을 잃었는지, 그건 나 말고 아무도 모른다. 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용빈아, 너는 이미 너무 빨리 올라왔다. 그래서 더 쉽게 부서질 수도 있어. 내 이름과 곡을 가져가라. 대신 나를 반면교사로 삼아라. 내가 했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마라. 그게 내가 너에게 걸고 싶은 단 하나의 조건이다. 10. 무대 뒤 두 남자의 진짜 대화. 공식 기자회견은 그 정도에서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사람들의 카메라가 꺼진 뒤에야 시작되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대기실 문이 조용히 닫히자마자 김용빈은 마침내 참아왔던 말을 꺼냈다. 선생님, 이건 너무 큽니다. 저한테는 감당이 안 됩니다. 나훈아는 그를 한동안 빤히 바라보더니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래, 클 거다. 나한테도 컸으니까. 하지만 말이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선물이 아니다. 선물을 끝까지 거절해버린 뒤에 찾아오는 후회다. 그 말에 김용빈은 눈을 내리깔았다. 저를 시험하시는 겁니까? 아니다. 그럼 왜 하필 저입니까? 잠시 침묵. 그리고 예상치 못한 대답. 처음부터 너였던 건 아니다. 10일. 세 번째 반전. 원래는 네가 아니었다. 너한테 솔직히 얘기하마. 나훈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처음 저작권과 이름을 넘기려고 생각했을 때 내 머릿속에 떠오른 후배는 네가 아니었다. 김용빈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럼 누구였습니까? 잠시 망설이던 그는 조용히 한 이름을 꺼냈다. 그 이름은 한때 트로트계의 차세대 왕이라고 불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무대에서 사라진 사람이었다. 그 친구에게 주려고 했다. 이미 서류 초안까지 다 만들어 놓았지. 하지만 알다시피 그 친구는 스스로 등을 돌렸다. 이 바닥에 그리고 나에게도 공기 속에 묵직한 슬픔이 흘렀다. 난 그때 깨달았다. 재능보다 더 무서운 건 방향이라는 걸. 아무리 대단한 재능을 가져도 그 방향이 조금씩 틀어지면 결국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다시 찾았다. 끝까지 버틸 사람을. 나훈아의 시선이 김용빈을 정면으로 찔렀다. 그게 너였다. 12. 김용빈의 속마음 선택과 두려움의 경계. 그 말은 칭찬이자 선언, 동시에 무거운 심판이었다. 끝까지 버틸 사람. 나는 과연 그럴 자격이 있을까? 첫 오디션에서 떨어졌던 날, 관객이 단 10명밖에 없던 지방 공연장에서 스스로를 탓하며 울었던 밤, 악플에 휘청였다가도 다시 무대 위에 서기 위해 이를 악물었던 순간들. 그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선생님, 만약 제가 이걸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잠시 공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다. 그럼 나는 다른 사람을 찾겠지. 정말 아무렇지 않게 던져진 그 한 문장. 그러나 그 속에는 수십 년간 음악을 지켜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냉정함이 숨겨져 있었다. 이건 강요가 아니다. 선택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할게. 오늘 네가 이걸 받지 않겠다고 말하면 다시는 이 얘기를 꺼내지 않겠다. 그건 내 자존심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예의니까. 13. 네 번째 반전. 지금
여기서 답을 들어야겠다. 보통 이런 큰 결정은 며칠, 아니 몇 주의 고민 끝에 내려지는 것이 당연했다. 그러나 나훈아는 말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지금 여기서 내 대답을 듣고 싶다. 시간을 벌려지조차 허락하지 않는 발언이었다. 왜 지금이어야 합니까? 세상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네가 이 자리를 두려움이 아니라 책임으로 선택하는 사람인지 지금 이 순간 모두가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실 안의 공기가 더 뜨거워졌다. 밖에서는 아직도 기자들이 떠나지 못한 채 문 앞을 지키고 있었다. 14. 다시 무대로. 마지막 발표. 몇 분 후 두 사람은 다시 회견장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갑작스러운 재등장에 이미 장비를 정리하던 취재진들이 다시 카메라를 들었다. 사회자가 당황한 기색으로 말했다. 아, 네. 다시 한번. 두 분의 추가 발표가 있겠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김용빈의 얼굴은 아까와는 전혀 다른 표정이었다.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지만 그 눈동자에는 어딘가 각오가 서려 있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방금 전까지 저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이 무게가 두려웠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뒤를 돌아 나훈아를 한 번 바라본 뒤 다시 정면을 응시했다. 저 김용빈은 모두가 숨을 삼켰다. 선생님께서 제게 주신 이 제안을 받겠습니다. 플래시가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숨지 않았다. 오히려 더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대신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5. 다섯 번째 반전, 조건을 거는 쪽은 저도입니다. 지금까지 조건을 말씀하신 쪽은 선생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조건 하나를 걸고 싶습니다. 예상치 못한 선언에 회견장은 또 한 번 술렁거렸다. 저는 선생님의 저작권과 이름만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감독으로서의 선생님도 함께 받겠습니다. 나훈아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저 혼자 이 무게를 짊어지면 언젠가 똑같이 무너질 겁니다. 그러니 선생님, 당장 내일 무대를 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방송에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이 이름으로 노래를 부르는 동안만큼은 뒤에서 지켜봐 주셔야 합니다.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반격이자 조건입니다. 그 순간 나훈아의 굳어있던 표정이 서서히 풀렸다. 반격이라. 그는 피식 웃더니 손을 뻗어 김용빈의 어깨를 꽉 잡았다. 좋다. 그 조건 받아들인다. 앞으로 네가 쓰는 실수와 상처, 그 전부에 내가 참고인으로 서주마. 그러니까 무너지더라도 끝까지 무대 위에서 무너져라. 무대 밖이 아니라. 16. 마지막 반전. 이건 끝이 아니라 서막. 기자회견이 끝난 뒤 각 언론사 홈페이지는 일제히 긴급 속보를 쏟아냈다. 트로트 대부, 저작권 음악 활동 일괄 양도 선언. 새로운 나훈아의 탄생인가?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인가? 충격 기자회견. 그 이면에 숨겨진 세 가지 반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는 나훈아 저작권, 김용빈 말문 막힌 반응, 후계자 선언 진실 같은 키워드가 줄줄이 올랐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기자회견이 완전히 끝난 뒤 회견장 한쪽 모니터에 짧은 한 줄의 자막이 잠깐 떠올랐다가 조용히 사라졌다는 것. 본 발표와 관련된 최종 법적 효력은 양측의 정식 서명 이후 확정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적힌 한 문장. 단 양측 중 한 명이라도 음악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선언할 경우 이 계약은 즉시 무효가 됩니다. 17. 진짜 긴장감은 이제부터. 며칠 뒤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 패널이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이건 왕위 계승이 아니라 동반 출정입니다. 누가 더 오래 버티는지를 향한 가장 잔인하면서도 아름다운 계약이죠. 한쪽이 먼저 포기하는 순간
모든 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늘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 말처럼 나훈아의 충격적인 발표와 김용빈의 말문이 막혔던 그날의 표정은 단지 서막에 불과했다. 이제부터 대중은 매 무대, 매 노래, 매 한 줄의 가사 속에서 이 양도된 이름, 과 넘겨받은 운명, 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지켜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기자회견장에서 누군가 조용히 이렇게 묻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선생님, 이제는 이 이름을 또 다른 후배에게 넘길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때 그 질문을 받게 될 사람이 과연 누구일지 지금 이 순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다. 심지어 나훈아도 김용빈도.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긴장감 넘치는 실시간 서막을 함께 지켜보는 관객일 뿐이다.